국가반란이 일어나기 전에 저는 국가반란이라는 용어를 쓰는데 박상구 총단장은 대학에서 법학 공부를 한 사람이고 저는 이제 금융기관 출신의 금융경영인입니다. 그러나 아버님이 박정희 대통령 설화생전에 영등포 육관고에서 군인으로서 모시고 있었기 때문에 아버님 성향을 이어받아서 이거는 국가반란이지, 그래서 이제 내부에서도 좀 마찰도 있지만 불법 탄핵, 위헌 탄핵이 아니고 그거는 행위가 그 법적인 행위를 그렇게 했지만은 현직 대통령을 겨냥해서 체제 전복을 노린 그 국외 국내 세력들에 대해서 국가 반란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국가 반란이 일어나서 저 문재인 세력들이 지난 5년간은 우리나라를 인민민주주의로 강제 통치, 불법 통치를 한 거예요. 태극기를 들고 광화문 못 들어가게 하지, 언론의 자유를 막지, 집회의 자유를 막지, 다 겪었죠. 그래서 헌법에서 자유만 빼지 않았지 저놈들의 5년의 인민민주주의 통치를 받았는데 다시 자유민주주의로 회복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헌법소단과 같은 마음을 가진 분들이 우리 여러 동지분들하고 전 국민들이 가져야 되는데, 이 어떻게 태극기 들고 7년을 싸워놓고 그래도 올 3월 9일 전까지는 저희가 탄핵무효를 광장에서 외치고 그러면 동조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지금 우리 오신 동지님 마냥 맞아, 박근혜 대통령이 정법한 대통령이 다 알아버렸어요. 이제는 국민들이 죄도 없고 전 세계인이 10원 안 받은 대통령이 대한민국에 있었구나. 아니, 통치권자들이 얼마나 권력에 힘이 많아요. 돈이란 돈은 죄 끌어모아서 지들 부귀영화를 누리고 대대손손하는데 단돈 10원도 안 받은 그런 대통령으로서 알고 있어. 근데 왜 이렇게 우리가 불법 통제되느냐. 저희가 처음에 2017년 나올 때는 진짜 300만, 100만이 됐어요. 근데 이제 그 여적 세력들은 태극기가 뭉쳐서 박근혜 대통령을 지킬 수 있는 힘을 이미 내부에서 다 침투해서 깨가지고 우리가 산산조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2018년까지도 그나마 광장에 많이 나왔는데 그 힘이 이제 떨어져가지고 지금과 같이 강제 통치를, 불법 통치를 당하는 거죠. 그러면 3월 9일이 지나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불법 문재인, 불법 헌법소단이 얘기하는 건 대한민국의 헌법의 법의 원리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또 강제로 정권을 탈취한 거나 마찬가지인 불법 대선을 통해서 윤석열이가 또 장악을 했습니다. 같은 라인에서 국가 반란을 일으킨 조직이기 때문에. 그런데 헌법소단이 쓸 자리는 없어요. 무대도 안 올려주지, 마이크도 안 주지, 또 저희가 헌법소단 깃발 들고 가면 같이 태극기를 든 동지들이 그만 좀 해라 그래 우선 거꾸로 우리를 제어하지. 이런 국가가 돼버린 거야. 그래서 국민들한테 우리가 깨울 수 있는 게, 그 전에는 그 소위 그 우한 코로나로 아무도 안 나올 때 5인 이상 모이지 말라 했을 적에 헌법소단만이 광화문 사거리에서 20명, 30명씩 몰려 나와서 지켰어요. 왜? 우리는 법대로 하니까 경찰 애들이 건들 수가 없어. 물론 행정명령이라고 불법 통치권자들이 5명 이상 모이지 말라는데, 우리가 국민 계몽을 위해서 국민 교육 현장을 하는데 모여드는 사람들은 그들의 마음이지 우리는 5명이 안 돼. 모여서 30명이 되는 걸. 근데 헌법소단이 소송을 하고 있고 문재인을 형사고발하고 헌법재판관들 형사고발한 단체이기 때문에 못 건드리는 거야. 만약에 박상구 총단장을 체포한다든가 나를 체포했을 때 저항이 문제가 돼서 기자의 사진이 찍히는가 유튜브도 썰 사진 찍히면은 헌법소단이 뭐 하는 데인데 저렇게 5명도 모이지 말라는데 20, 30명씩 모여서 그러다 보면 헌법소단 두드리면 다 기록이 나와요. 뭐야?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에서부터 이게 법을 어겨갖고 무효라고 헌법재판소가 6개나 법을 어겼어? 국민들이 더 알게 돼. 그러니까 우리를 건들지를 않은 거예요. 그러면 건드려서 체포해갖고 가버리면은 뉴스에 딱 나잖아요. 태극기 들고 저항하니까. 그래서 이놈들이 건들지를 못해서 저희가 1년 반을 아무도 안 나오는 광장을 지킨 겁니다. 건드렸어야죠. 오히려 더. 아니 그럼요. 차라리 우리가 강제로 그 경찰놈들한테 뒤로 수감 불려서 끌고 가는 게 그렇게 됐었으면 왜 저 시골에 계신 분들 장사하고 YTN, MBC 이런 쓸데없는 JTBC 이런 뉴스 보는 사람들도 뉴스에 나왔을 때 뭐야? 박근혜 대통령한테 이 법을 어겨서 전부 체포해 갔다고 이게 진실이야? 이렇게 이제 국민들이 알게 되는데
저놈들이 우리가 거꾸로 그런 거를 방지하려고 안 건드리는 거예요. 에어만 쐈지. 유도를 했어야 되는데. 예, 많이 저항을 했죠. 네. 예, 하지 말라는 걸 우리는 우리 마음이지 국민의 자유권을 왜 제어를 하는데 그런 상황으로 헌법소단이 이렇게 6년간을 온 겁니다. 그래서 저는 또 오늘 처음 오신 동지분들도 계셔서 아까 말씀하시는데 뭐 윤석열을 지키자 지금은 세력이 그렇게 돼서 저희가 외칠 수가 없어. 네. 우리 유튜브 분들 계시고 특히 나우코리아는 헌법소단의 가치를 알고 또 같이 활동을 하시는 분이에요. 대한문에서도 유일하게 박근혜 대통령이 정법반 대통령이라고 외치는 데가 대한문. 뭐 오이 박사는 오로지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부산의 최우원 교수, 저기 김시환 목사님의 모바일, 헌법소단. 불과 5개, 6개 단체의 총 인원 100여 명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 이 나라를 어떻게 법치국가를 다시 돌리려 하더라도 저희의 힘이 부족한 거죠. 자, 마지막 제가 저희 헌법소단이 새로 오신 분들하고 기록을 남겨야 되니까 올 1월 6일 날 문재인이가 아직 강제 불법 통치를 하는 순간에 저희가 형사고발을 했습니다. 저와 박상구 총단장, 우리 이혜경 총관사장이 고발인이 돼서 5곳에 고발을 했는데 국정원에 가서 문재인이 체포하라고 고발장을 근 185페이지를 가지고 전직 직원한테 서명을 받고 고발장을 접수시켰어요. 또 그 고발장을 네가 조사도 안 하고 덮어놓은 데든가 윗선에서 지시해서 덮어놨을 때는 특수직무유기로 너는 우리가 또 고발할 거다. 그런 협박 아닌 협박까지 했어요. 그 다음에 대검찰청에다가도 똑같은 행위를 하고 경찰청에다도 하고 공수처에다도 하고 마지막으로는 저도 여기 군생활을 수방사에서 했는데 수도방위사령부, 청와대와 서울을 방어하는 수도방위사령부가 남태령에 있어요. 거기 가서 군검찰한테 니들 뭐 하는 거냐? 국가 반란자, 반역자 체포하지 않고 군인이 뭐 하는 거야? 당황스럽죠. 군검찰 담당자 책임자급들이 나왔으니 저희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렇게 해서 일단은 다 접수가 되고 또 한 달 후에 헌법재판관 8년 놈을 같은 5군데다 다 고발을 하고 조사를 받았습니다. 박상구 총장과 제가. 그럼 조사도 일반 경찰서는 아니에요. 저 안보특수수대대라고 꼭 일제시대 독립군들이 들어가면 안에서 철커덩하고 문을 잠그고 벽돌 같은 건물 안에 골방으로 미로 마냥 가서 거기다 끌어놓고 조사를 받아. 우리를 겁을 주느라고. 근데 우리는 이미 국가 위해서 투쟁을 목숨 걸고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거꾸로 이놈들을 저희가 법적 논리에 의해서 일단은 경고를 하고 그 다음에 영상 녹화를 해라. 그래갖고 조사를 다 받고 있는 과정이에요. 아직도 조사가 사실은 더 받아야 할 때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싸우는 게 헌법소단인데 이 헌법소단이 더 이상 외칠 수 있는 건 지금 책으로 그동안 투쟁사 형사고발도 50건이 넘고 행정법원에 서울행정법원에 30여 차례 뭐 강원도 춘천 의정부 수원 인천 대구 부산 이렇게 전국적으로 지금도 싸우고 있다니까요. 예, 아직까지도 싸우고 있는 끝나지 않은 전쟁을 저희가 하고 있는 거다. 헌법소단이 대한민국 즉 6.25 때 부산에서 더 떠밀리면 전부 뭐 태평양 바다에 국민들 다 쓸고 자살해야지 뭐. 그러나 그 마지막 마지노선에서는 그래도 헌법을 지키려고 우리가 싸우고 있다 하고 있는 것을 아시고 10월 30일 날이니까 닷새 전인데 그 마이클 리 박사 32년생 부여 출생의 CIA 요원이셨는데 40년간을 그분이 은평제일교회에서 얘기하는 연설을 잠깐 봐서 저는 그 전에도 몇 번 만난 분인데 인용을 해드릴게요. 우리가 말을 타고 여러분 각자가 먼 길을 갑니다. 말에다가 짐도 싣고 가면서 물도 먹어야 되고 밥도 해먹어야 말을 타고 가는데 말이 어쩌다 다리가 하나가 분질러졌어. 세 다리하고 찔뚝거리는 다리로 가는데 그 말의 다리를 고쳐서 올바로 목적지까지 가야지 찔뚝거리면서 과연 목적지까지 갈 수 있느냐. 그 중간에 사막이 있으면 같이 죽는 거야. 말도 죽고 말을 끌고 나도. 헌법이 파괴가 됐는데 이거를 땜빵 해가지고 문재인 대신 윤석열이 왔다고 또 5년 지나면 윤석열이 대신 또 뭐 한동훈을 뽑자고 이거는 나라가 갈 수가 없어요. 아프리카의 230개국 중에 222위 하는 지식이 저하되고 생산성이 없는 나라들은 국민을 속이고 끌고 갈 수가 있어. 그러나 대한민국이 여러분 아시다시피 세계 230여 개국의 무역경제 10위
대학교를 졸업하는 국민이 고등학교에서 대학 진학률이 70%인 나라는 전 세계 대한민국이 1등이에요. 오죽하면 미국이 세계 1위의 경제대국, 군 강성대국이지만 교육열이 대한민국만 못해서 미국 대통령들 뭐 민주당이든 공화당이든 대한민국을 부러워하는 게 부모님들에 대한 그 자식들에 대한 그 교육열 때문에 대한민국은 번창해서 강대국이 된다. 이런 걸 부러워했어. 이러한 대한민국이 법치가 깨졌는데 아무리 나이 드신 분들도 조선 말에 난로 기억자 모르던 시대가 아니잖아요. 한글만 읽을 줄 알면 이 책을 읽을 수가 있어요. 중학교만 나오면은 법리 해석에 대해서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이 많이 전파가 돼갖고 태극기 집회 나오시는 분들 또는 아니더라도 관심을 갖게 여러분들이 전파를 해주셔야만이 저희가 교보문고에서도 또 이어가고 또는 저희가 아스팔트나 아니면 개인적인 네트워크 통해서 언젠가는 이게 다 깨달아지고 세상에 불법 부정선거가 전 지구를 덮고 있거든요. 그게 끝나가는 데가 브라질이 말일날 뒤집어졌어요. 지금 난리가 나서 계엄령이 막 선포되는 미국이 11월 8일 날이 아마 그런 상황이 또 와요. 그런 것들이 다 올 때 대한민국을 지킬 수 있는 헌법 이게 파괴되면 인민민주주의에서 사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사실은. 그러나 아직까지는 금집을 내고 깨가고 있는 놈들하고 싸우고 있는 저희가 있다는 거 우리 같이 힘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결국